안녕하십니까, 김성원 회계사입니다. 힘든 시기 건강히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동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서 이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 건 알지만 특히 이번 PPP 연방 지원을 위하여서 은행에서들 많이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은행이 아니면은 이 PPP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쉽게 서류를 준비해 드리고 사장님들이 그분들에게 갖다 주었을 때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사실 PPP가 1월 19일 날 다시 열렸는데요. 원래 1차가 작년에 있었고 지금 2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에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에 못 받으셨다. 그러면 이번에 1차도 받을 수도 있고 1차가 끝나면은 2차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차 양식입니다. 1차 양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류상으로는 2월 15일 2020년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던,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에서는 PPP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달 월급의 2.5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을 보시면은 처음 작년에 썼던 양식하고 조금 바뀐 양식이 지금 1차 양식입니다. 이것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비즈니스 네임, 리걸 네임. 이 리걸 네임은 DBA가 아닙니다. DBA는 Doing Business as 상호명이고요. 분명히 리걸 네임, 주식회사 하면 주식회사 이름, 주식회사 아니고 개인회사면은 개인, 사장님 성함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명, 그 다음에 언제 사업을 시작하셨느냐, 그 다음에 NAICS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새로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 코드가 앞으로 72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식당이나 호텔 같은 경우는 1차 말고 2차에서는 3.5배를 받으세요. 근데 다른 업종은 다 2.5배지만은 2차에서는 이 NICS 코드에 따라서 3.5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넘버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저기 텍스 아이디 넘버, EI 넘버라고 부르죠. EI 넘버를 꼭 쓰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분명히 monthly, 한 달 평균 월급이 얼마 나갔느냐. 거기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월급, 그로스 월급, 전체 월급에 주정부에 내는 종업원 세금, 그 다음에 혹시 종업원들한테 베네핏을 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을 줬다, 은퇴연금을 줬다. 그런 것도 다 같이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평균 낸 거에 2.5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가 몇 명이냐.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쓰일 거냐. 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많이 뭐 페이롤 때문에 쓰시겠지만은 페이롤, 렌트, 유틸리티 정도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탕감이라는 부분이 PPP에서는 제일 중요한데요. PPP는 탕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PPP와 EIDL과 EIDL 어드밴스라는 걸 약간 좀 많이들 착각하시더라고요. 지금은 PPP를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간단하게 EIDL과 EIDL 어드밴스를 설명드리자면은 EIDL은 융자입니다. SBA에서 직접 소상공인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거는 3.75%, non-profit의 2.75% 이자율로 해서 30년 거치 상환하라고 융자를 해준 거였고요. 이 PPP는 돈을, 월급을 2.5배를 줄 테니까는 페이롤로, 렌트로, 가게 운영을 해서 써라. 다 그게 쓰이면은 탕감을 해주겠다. 안 갚아도 된다. 그게 큰 차이죠. 근데 EIDL 어드밴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아까 지금 EIDL 그 융자를 하면서 그 전에 EIDL 신청을 하면은 SBA에서
종업원 한 명당 1000불씩 최고 10,000불까지 어드밴스를 해서 바로 이렇게 넣어준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약간 작년에 많이들 받으셨던 부분인데 PPP와 EIDL 어드밴스는 탕감이 됩니다. 근데 EIDL 자체는 갚으셔야 되는 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오너가 누구냐. 오너가 만약에 범법 사실이 있다. 그 다음에 뭐 파산한 적이 있다. SBA 돈을 안 갚았다. 그런 분들은 사실 못 받습니다.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을 잘 작성하셔가지고 은행에 가져가시면 되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가시기 전에 분명히 그 증명자료 그걸 잘 준비해서 가셔야지 은행 사람들도 쉽고 사장님도 빨리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차는 지금 다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2차 PPP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과 호텔들은 3.5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차를 받으셨던 안 받으셨던 2차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식 자체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2차에서는 조건이 하나 붙은 게 25% 매상이 줄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해 가지고 한 분기라도 전체 수입이 25% 이상 줄었으면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차와 다르게 1차는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2차는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지 않고 25% 수입이 줄어드신 분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텔과 식당,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5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양식 자체는 크게 상관이 비쌉니다. 비즈니스명, 상호명, 그 다음에 회사 NET, 그러니까 회사 이름 정확하게 쓰시고 아까 했던 NAICS 코드 꼭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페이로 얼마를 내셨는지 하시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새로운 은행에 가셔가지고 새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1차를 받으셨던 분들은 받으셨던 은행에 가셔가지고 하시면은 좀 더 서류가 간단해지고 빠르게 진행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꼭 같은 은행을 가셔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같은 은행에 가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탕감 어떻게 하느냐. 이 탕감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1차 탕감을 받아야지 2차 신청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새로 규정이 나오면서 1차 탕감 없이 페이롤이 다 쓰였다. 1차 받은 금액이. 그러면 2차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5만 불 이하 융자를 받으신 분들은 간단한 이 한 장의 양식만 가지고도 탕감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회사 리걸 네임, DBA, 그 다음에 주소, NAICS 코드, 그 다음에 회사 EI 넘버. 제일 중요한 게 SBA PPP 론 넘버. 그러니까 SBA 디파트먼트에서 융자를 해주실 때 받은 넘버가 있고, 은행에서 렌더들이 준 PPP 론 넘버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PPP는 분명히 융자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처음에 은행에서 받은 그 융자 서류를 꼭 잘 챙기셔서 가셔야지 탕감받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PPP 받은 론의 얼마냐. 그 다음에 그 당시 종업원이 몇 명 있었는데 지금 몇 명이 있느냐. 그리고 페이롤로 얼마가 나갔느냐. 그리고 그 페이롤이 나갔으면은 그게 60% 이상이 나갔느냐. 60% 이상이 나가고 나머지 금액이 다 렌트라든지 유틸리티 그런 쪽으로 다 쓰였으면은 전체 얼마가 쓰였느냐.
똑같은 금액이면 전체 다 탕감을 받는 거고, 그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페이롤로 60% 이상이 쓰이지 못했다. 그러면은 다 탕감을 신청을 못하고 일부만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청한 부분만큼만 탕감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1% 이자를 내시고 2년에서 5년 사이 언제 돈을 받으시냐에 따라서 다 갚으셔야 됩니다. 은행에다가요. 두 군데 이니셜 하시고 사인하시고 은행에 접수를 시키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니셜을 안 하셔가지고 빠꾸되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니셜 하시고 사인 받으시고 은행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이 영어 어려움으로 사실 이 정보를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회계사나 은행이나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신문상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sba.gov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 연방정부 SBA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한국말로 양식, 탕감하는 방법, 질문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잠시 설명드렸죠. EIDL. 그 당시에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도 지금은 다시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는 다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또 특별하게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는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이것이 규정이 어려워가지고 여기에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사업체들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바뀐 법에 의하면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가장 많이 완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PPP를 받으면은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ERC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바뀐 법에 의하면은 PPP를 받았어도 PPP를 쓰고 난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쓴 월급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6월 30일 2021년까지 6개월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간 페이롤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연방정부나 주정부, 정부에서 코빅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비즈니스 혹은 수입이 많이 줄어드신 사업체들은 이것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에는 종업원 1명당입니다. 1명당 5,000불.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6월달이라고 그랬습니다. 6월이면은 1분기, 2분기, 두 분기인데 각 분기별로 7,000불까지. 그러면은 한 종업원당 최고 19,000불까지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2020년도에는 순 매상이 50% 이상이 줄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바뀐 법에 의하면 2021년도부터는 20%만 줄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20년도에는 종업원이 500명 이하였는데 100명 이하였는데 2021년도에는 500명 이하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금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PPP와 또 같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봤는데 아직 지금 양식 자체가 IRS에서도 정확하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하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곧 조만간 양식이나 정보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지만은 분명히 아시고
회계사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거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텍스 크레딧을 주는 겁니다. 텍스 내는 것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어드밴스를 텍스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항상 아시다시피 주정부에서도 그란트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연방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문지상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항상 조언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